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팔아야 돼? 이거. 감조차 안 잡히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교육에서는요, 이런 부분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 이 과정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하셨어요.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 소개를 준비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팔고, 요걸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이미. 어디서 했을까요? 자소서. 맞아요. 취업입니다. 취업. 그쵸? 취업은 뭐죠?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상품을 그 회사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고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능력, 노동력, 미래가치 판단해서 여러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판매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보겠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저라는 사람을 판매하기 위해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이런 정의를 상품으로 가져오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 이 컵을 먹고 있으니까 자 컵을 너무 좋아해요. 컵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컵 관련 상품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어떤 컵을 생산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컵을 만들고 싶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컵을 만드실까요? 가성비가 좋은 컵, 예쁜 컵, 예쁜 컵 좋아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오, 제가 예상한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컵을 판다고 하면은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쁜 컵, 가성비 컵, 뭐 또 뭐 있었지? 잘 팔리는 거, 유니크한 거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바탕에는 여러분들의 상품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고민하는 건 어떻게 차별화해서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는지, 누굴 위한 상품을 만드는지, 시작에서 어떻게 하면 주목받을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전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유튜브 배우면 뭐예요? 배우면 뭐예요? 이런 걸 전혀 고르지 않으니까 조금의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전혀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 중에 저희 부모님 나이 또래 퇴직하시면 제일 하는 창업 뭐죠? 치킨 카페죠. 치킨 카페. 치킨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미 상품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뭔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쵸? 카페도 마찬가지고. 어. 브랜딩이라는 어느 정도의 메리트는 당연히 가지고 가요. 프랜차이즈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당연히 막 배민이나 리뷰 이벤트 쪽지 이런 마케팅으로 어느 정도 잘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경쟁사가 주위에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요. 결국엔. 카페는 더 심하겠죠. 제 주위에도 카페 시작했다가 잘 돼서 나온 분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상품을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재구매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처음의 문제가 문제 파악과 타겟 선정 그리고 상품 개발. 말 그대로 고객이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분야에서 그렇거든요. 블로그 다들 하시잖아요. 블로그 정보성이고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채널이에요. 그러면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내 글을 읽을 타겟을 선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성 포스팅을 제공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적는 거예요. 저도 마케팅 컨설팅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전자책 요즘 뭐 지식 창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식 창업하니까 뭐 파이너드림 저도 전자책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어떤 거 만들고 싶으세요? 제가 영어를 잘하신대요. 영어를 잘한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드실 건데요? 그러니까 그 영어 기초 문법이나 단어들 이런 걸로 전자책으로 만든대. 그러면 타겟이 누군가요?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누가 타겟이죠? 이런 판매가 전혀 안 일어나요. 왜? 기초 문법이나 단어들 왜 이 사람 걸 전자책을 사서 쓰냐 이 말이에요. 왜 굳이 얘 거를? 책방에 널린 게 영어책이고요. 전자책 널린 게 영어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영어 기초 문법이나 단어를 쓴다? 팔릴까요? 절대 안 팔린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아이템 선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아무리 비싸게 블로그 배우고 SNS 배우고 지식 창업이니 뭐니 배워도 아이템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뭔가 이거를 아이템을 배우고 할 이 차례가 아니신 거예요. 생각을 갈아 끼우셔야 돼요. 철저하게 판매자의 시선으로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을까? 내 눈앞에 저 사람한테 내 상품의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될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전자책이라도 자,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최소 토익 점수를 피한 750점, 750점을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는 문법과 단어, 포켓책, 출퇴근용 포켓책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만들어 면 어떨까요? 확실히 판매가 일어날 수 있게 돼요. 타겟이 확실하게 정해졌잖아요. 이직을 꿈꾸는 사람, 출퇴근을 뭐 버스나 지하철로 하는 사람. 그러면은 만약 이런 상품이 판매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서 다른 상품이 파생되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또 뭐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책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책을 읽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요약해서 아까 영어 단어처럼 출퇴근 시간에 요약본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서 전자책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파생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품을 계속 개발하게 되면 또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상품을 먼저 개발하고 어떤 마케팅 채널을 이용할 것인지, 어떤 소재를 써서 판매할 것인지, 내가 사전에 어떤 판을 짜고 인지도를 높여서 판매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케팅 방법도 정말 많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진 상품에 사용할 마케팅 채널이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름. 국가도. 블로그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블로그에도 정말 많은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품한테 블로그 하세요? 인스타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달라요. 가장 효과적인 채널과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 어디서 해주나요? 국가에서 해주나요? 없어요, 기회가. 이런 뭐 프로젝트,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걸 해본 프로젝트가 있나요? 없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중에 행운아라서 실행력이 좋아서 상품까지 만들어 보신 분들도 이런 거를 모르니까 다시 포기하고 취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니까 야, 사업 아무나 하냐? 디지털 노마드 아무나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배를 겁먹는 거죠. 아, 맞아. 어렵지.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슨 상품을 만들고 창업을 하고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 여러분 매번 기타 같게 하는 얘기가 뭐죠? 청사진을 그려라. 목표를 역순화해라. 지금 적는 블로그를 한 개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요. 세일즈 프로세스를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요. 카피라이팅이나 그 분야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채널 한 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무작정 실행해라.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실행 안에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전 적다고 봐요. 그런 타고난 사람들을 적다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의 큰 실패는 바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기초 능력은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매출 목표였다면 3, 400만 원 팔아볼 실력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단계가 올라갈 수 있고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제가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한 개라든지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실행력과 퍼널 해킹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잔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자, 여기서 그러면 오케이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한번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의 코너를 한번 해킹해 볼게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전자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사이트도 많고 파는 사이트도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트가 클래스 101, 뭐 클래스 U, 크몽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VOD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01, 클래스 U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클래스 101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적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작년보다 지난해만 295억의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흑자가 아닙니다. 비교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예 그 회사 자체가 295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나 부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어요. 당연하게. 예전보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만지고 집에서 있을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었어요. 매출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본인들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295억이라는 거죠. 거기 매출도 866억에서 656억으로 떨어졌어요. 한 해 매출이 200억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비단 코로나가 끝나서 매출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VOD의 한계예요, 한계. 제가 제 글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저는 VOD 강의 되게 싫어하거든요. VOD 강의는요, 판매자들에게만 좋은 거예요. 판매자는요, 강의 한 번만 찍으면 돼요. 저한테도 굉장히 섭외 그게 많이 왔지만 제가 그냥 영상 한 개 찍어가지고 여러분 자 사세요. 알아보세요. 이거 보고 성공해 보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판매자는 돈 벌면 돼요. 그런데 VOD 강의 대부분들의 공통의 문제점이 전문성과 피드백의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클래스 언어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클래스 언어 들어보셨다. 제가 뭐 물론 모든 강의를 들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 영상에 가르쳐 준 거는요. 정말 초보적인 부분이고 결국에는 자기 브랜딩이나 인지도를 높여서 자기 강의, 자기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떤 인지도 상승의 발판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VOD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집중도 사실 잘 안 돼. 사실. 누워서 보고 자기 전에 보다 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VOD 강의의 한계가 이건 거예요. 아마 저도 느꼈으니까 맞아요. 띄엄띄엄 보고 그죠? 은숙 대표님 맞죠? 두 번째는 핵심 사안은 아니에요. 그렇죠. 핵심 거 들으려면은 자기 강의 들어라. 코칭 컨 사러 가고 또 추가 구매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피드백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수업이 있지만 일단 저희는 어떤 수익화 마케팅 이런 쪽 부분의 수업을 많이 듣겠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강사님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 강의를 듣고 성공했다? 그런 사람 저는 사실 뭐 없다고 봐요. 애초에 애초에 그 VOD 강의만 보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미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단지 수시력을 잠깐 더 받은 것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VOD 강의만 보고 성공했다? 저는 그런 분들 없다고 봐요. 그렇죠. 후속 조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우시안 분포도가 있어요. 이 가우시안 분포도는 어떤 퍼센테이지에 비례한 건데 인간의 분포를 봐도 이와 비슷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명의 사람들이 VOD 강의를 들었다. 발전하기 위해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고 발전하는 VOD 강의만 보고 발전하는 사람은 저는 여기 맨 오른쪽 두 개에 있는 상위에 이 두 15%가량 이분들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 2%라고 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VOD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실행력에서는 반드시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실행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큰 강제성이 필요해져요. 근데 VOD는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놓고 안 보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발전이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어요. 판매자는 너무 편하죠. 그러면 그 결과의 피해는 오롯이 구매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VOD의 한계입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구매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 구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죠. 근데 수능도 그렇지 않나요? 수능도 뭐 스타 강사 있고 다 이거 영상 보면서 사람 다 공부하는데 수능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있어요. 전환기 선생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스타 강사들. 근데 수능 특강 같은 건 이야기가 달라요. 수능은요, 채점이 가능한 공부예요. 답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 방법이나 그 과정을 어떻게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플러스 101, 마케팅, 사업 이런 과목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가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들, 뭐 얕은 지식이든 깊은 지식이든 모르겠지만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블로그랑 글 쓰는 거 알려주고 매출 올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액세서리 파는 사람이나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게 블로그랑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맞나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마케팅 채널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다른 어떤 퍼널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능력치가 달라요, 여러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부를 또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같은 영상을 보고 과제를 주더라도 사실 레벨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영상을 주고 A 다시 숙제해 오세요 라고 해도 DF로 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C 해오는 사람도 있고 D로 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A-처럼 잘해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코칭해주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VOD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든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영상을 보고 과제를 하더라도 내가 맞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초기에는 잘못된 생각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다른 강의 들어야지. 아니면 포기해야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VOD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저는 VOD 강의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번에 강의 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마 이번에 가는 강의를 가격을 좀 더 낮추고 제가 VOD 강의로 그냥 아주 인원 한정 없이 그냥 때려가지고 판매하면은 저는 사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어요. 당연히 벌 수 있겠죠. 아마 두 배, 세 배? 아마 제가 초반 작업 판을 더 짜놨으면 다섯 배도 벌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적게 벌더라도 고객이 살아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는 무조건 과제가 있고 피드백이 있고 코칭이 있고 멘토가 있고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지. 실행력이 낮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잡아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실행력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틀린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서 들라잡이도 함께 있어야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강의를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강의를 듣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제 강의를 자주 들으시는 분이라면 귀 따갑게 듣는 어, 단어죠. 자, 10초 동안 이 단어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0초 지났나요? 자, 외우셨나? 이거 외울 수 있겠나요? 아마 아무도 못 외우실 거예요. 한 4개, 많으시면 4-5개, 적으면 3개, 뭐 지나갔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죠, 아마. 자, 그쵸? 그러면 다시 요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자, 어때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외우기 쉽죠? 훨씬 쉬울 겁니다. 아마 이거는 9개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두 번 다 같은 단어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배치를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죠? 두 번째 볼 때는 분류, 그렇죠. 그룹화 하셨죠. 여기는 과일이네, 여기는 곤충이네, 여기는 어, 수단이네. 이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케이, 세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아마 외우셨을 겁니다. 이것을 바로 뒷다갑게 제가 말씀드리는 인생 단어죠. 청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의 단계였던 여러 가지 막 단계로 있던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엮어지는 기능이에요. 제가 예시로 자주 드는 게 뭐냐면 요리할 때 여러분들이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볶음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볶음밥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번 이제 레시피 보겠죠. 1번 양파를 썬다, 당근을 썬다 해서 막 30가지의 이 순서대로 해서 짜장 완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잘해요. 그럼 여러분들 레시피 보나요? 안 보시겠죠?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게 무슨 30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냥 여러분들 볶음밥 하겠다면 그냥 머리 안에 볶음밥 레시피 하나로 끝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가는 거죠. 잘하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수익도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수익의 구간을 5가지로 나눕니다. 회사 월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익이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뭔가를 시도했을 때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0원에서 50만 원, 2단계가 50만 원에서 250만 원, 3단계가 250만 원에서 50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5단계가 이 이후는 각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몇 억으로 가실 수도 있고 뭐 5천만 원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 단계가 뭐냐면요.